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공간박사 TV의 조길남 교사입니다. 오늘이 5월 2일이죠. 제 뒤에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가 의연하게 꿋꿋하게 쭉 뻗어서 매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저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새벽을 엽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저 또한 많은 고뇌의 시간을 거쳐서 6개월의 우울증을 거쳤죠.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퇴직하고 났더니 2021년 2월 말에 퇴직을 했는데 4월 27일 날 난소암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지 멘붕이 왔었는데 바로 너무 시급했던지 암 수치가 이제 6천에 암 크기가 10cm였다니까 많이 이제 위급했는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서울대학병원으로 바로 이제 끌려가다시피 한 거죠. 뭐 저는 왜 어디 자각 증세도 없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왜 이래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족들이 막 초상집이 된 거죠. 막 놀래고 막 이래갖고 결국은 2주간에 입원을 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일주일로 끝내는데 이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 2주간의 그런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입원 생활 하면서도 제가 그랬죠. 그 당일날 걸었다는 얘기를 했었죠. 수술한 그 당일날 6시간인가 6, 7시간 걸려서 했던 것 같은데 피주머니를 주렁주렁 한 4, 5개 달고 나온 거죠. 뭐 근데 5, 6일 금식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물도 못 마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입에 꺼즈를 대놓고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자식들의 이제 완전 부담이 되는 건 전 싫어하거든요. 제 삶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거나 또는 뭐 행복을 주거나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부담을 주니 무슨 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온 당일날 너무너무 아프니까 그야말로 마약 진통제 아시죠? 그것만을 사람이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식인데 5인실에 있었는데 딴 사람들은 밥 때 되니까 밥이 들어오고 밥 냄새, 음식 냄새 나서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느니보다 그냥 누워서 그냥 죽겠으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 나가려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걸었습니다. 당일부터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뭐 죽는다는 거죠. 난리 난다는 거죠. 장비를 다 끌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조물 이렇게 달렸죠. 이렇게 다 크다란 그걸 밀고서 이제 나간다라는 거는 상상을 하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었죠. 누워있는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고 그 다음에 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5인실이니까. 그럼 뭐 하얀 천장만 보고 커튼만 보고 있는 거는 미친 짓인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바로 수술한 당일부터 밖으로 나와서 걸었죠. 그러니까 밀고 다녀야 되니까 밀리겠습니까? 거기 가요? 잘 안 밀리죠. 그러나 밀고 안 밀고는 벌써 이제 생각을 떠난 거죠. 저기 날아다니는 새를 볼 수 있고 저 푸르른 그때가 이제 5월 10일 날 수술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 실록의 계절인 5월 아니겠습니까? 지금 5월 2일인데도 이렇게 아름다우니 5월 12일 날 서울대학교 4층 산부인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피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갖고 또 오가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신나게 이제 담소를 나누는 그런 표정, 또 차를 먹는 모습. 제가 먹진 않지만 왜 기분 좋게 먹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제 감정이입이 돼서 제가 먹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가족 단위라든가 친구라든가 연인이라든가 이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서로 치어풀 해주면서 만져주면서 이렇게
있는 모습이 저에게 되게 행복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장미가 올해 피죠. 올해 여왕이 장미꽃의 완전 한창 만발할 이런 시절인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하늘의 맑음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기분이 리셋되잖아요. 기분이 좋아지죠. 기분이 좋아지면은 이제 또 살고 싶은 의욕 이런 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또 열심히 또 그 거기서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2주를 있었는데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 저는 갔었어요. 그러니까는 또 방광염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줌줄 뭐 다 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줄을 2개를 끼고 있었어요. 항문에도 줄을 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저기 뭐야 오줌줄도 끼고 있었는데 그 2개를 그 끼고 있는 그 가운데 또 뭐가 걸렸냐면은 방광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줌줄을 뺐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세균이에요. 세균이 이제 세균에 감염됐겠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뭐 오줌줄 뺐는데 방광염이 걸렸는데 와, 그 매 1분 단위로 완전 밑이 빠질 것처럼 아프면서 방광염 알아보시면 알아보시면 계실 텐데 그걸 밑이 빠질 정도로 아프니까 어떻게 합니까? 병원 화장실이 완전 제 몸이 된 거죠.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그러니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야죠. 또 재야죠. 재고. 소변의 양과 대변의 양을 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환자 같은 경우 또 위급한 환자니까 또 그 관리를 또 잘해야 되니까 저희 아들이 제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해줬어요. 병실에서 이제 2주가량 있는 가운데 남편은 이제 한 5, 6일 정도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그때 이제 다행히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수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줌 수업이죠. 그 화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화상 수업을 해서 학교를 안 가게 됨으로 인해서 저의 병간호를 우리 살뜰하고 알뜰하고 그 대견한 아들이 제 곁에서 이제 지켜주었죠. 그 녀석이 저랑 성격이 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5월달 5월달인데도 환자는 춥죠. 그래서 오리털 아끼는 오리털 조끼를 가져와서 이제 입혀주면서 엄마가 이제 나가는 이런 걸 응원해주죠. 취업을 해주면서 나가서 이제 또 이렇게 웃기고 생쇼도 떨고 제가 막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프니까 아픔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쇼를 떨고 춤을 추고 막 라인 댄스 배운 거막 난리 나죠. 탁탁탁 추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 합니까? 보드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재미나게 즐겁게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그 가장 힘들었던 그 피주머니를 주렁주렁 거미줄처럼 달고 있었던 그 기구를 아들이 이제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도 뭐 먹지를 못하니까 거의 물 꺼즈 해주고 그런 것도 수시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그 녀석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잘 키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언제나 우리 두 아이한테 갖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친구들의 그런 뭐 집안을 보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든지 간에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그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삶이 있는 거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삶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학교의 준비물 그땐 준비물을 개인이 준비하던 시절이거든요. 준비물 보내고 할 때 모두 못 가져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교사니까 그건 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 잘못이 아닌데 준비물을 못 해오거나 또 간식을 못 가져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위해서 제가 견과류 이런 간식들도 조금 더 넉넉하게 보내서 언제나 나눠 먹어야지 네가 먹고 있는데 옆에 친구 안 먹고 있다 그러면은 살펴서 나눠 먹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학창 시절에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 가장 어려운 아이랑 꼭 짝꿍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제 후배였는데 참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도 좀, 좀, 왜 좀 덜 힘든 아이랑 좀 짝꿍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엄마 마음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한테 물어봤죠. 걔 불편하지 않니? 너한테 너무 이렇게 치대고 너무 이렇게 막 네 책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런 힘들지 않니? 이런 얘기를 물었을 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걔랑 지내는 거 뭐 힘들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래. 네가 너를 통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너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음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재영이 잘하고 있네. 야 엄마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우리 아들 대견한 걸. 그래서 계속 칭찬했어요. 사실은 우리 두 아이를 기를 때 어, 잔소리를 없었죠. 저는 대개의 경우 이제 그냥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칭찬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덕을 본 거죠. 뭐 병원에 있는 동안 아주 그냥 거의 뭐 너무 아프니까 아우 아들한테 뭐 안 좋은 모습 보일 수가 또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냥 하하하 허허허 웃으면서 새벽 이제 6시 뭐 5시 반 정도 눈을 뜨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밀고 나가죠. 새벽 5시 반 정도면 벌써 환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고 나가서 이제 뭐 생쇼 떨고 춤추고 뭐 또 이러는 거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율동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좋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춤이 우리한테 좋은 이유는 리듬 감각이 길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지거나 잘 이러지 않는 거죠. 몸이 이렇게 흐물흐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주간의 이제 병상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집으로 갔더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장절제를 하행절제죠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직장이 없으므로 먹으면 쌉니다. 바로바로 하다 보니까는 뭐 밑이 다 물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 병원 저 병원 또 갑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했지만 항문 그 아래쪽이 이제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내과를 찾아간 거죠. 그랬더니 무슨 약을 또 줬는데 그 약이 또 부작용을 일으켰는지 와 진짜 너무 더 빠지게 아픕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이게 정신이 관리가 안 되더라고. 막 화가 확 쏟으니까 어우 정말 차라리 그냥 확 어떻게 좀 안 죽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또 되었고 남편 같은 경우 이제 해독 주스를 만들었다고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만드는데 1시간 걸립니다, 진짜. 그런데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 사발을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먹고 제가 완전 배가 돌아가고 다 토하는 거, 다 아래로 다 그냥 다 화장실 1분 만에 막 갔다 오고 아우 그리고 남편한테 왜 이런 쓸데없는 걸 만들어줘가지고 힘든데 더 힘들게 하냐고. 그 남편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걸 밤새 연구해가지고서 이 암 환자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니까 또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그러니까 뭐 슴슴하게 뭐 먹은 거 같지도 않고 먹으니까 뭐 입맛이 있습니까? 못 먹어요. 그건 잘못된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암 환자는 잘 먹어야 됩니다. 근데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5군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고기를 막 너무 많이 먹는다거나 이거는 체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대신에 암세포도 같이 먹기 때문에 적당한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뭐그 50g 정도 여자는 먹는다 그러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성인 남자는 60g 정도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두세 점 정도는 먹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가리지 않고 그 정도는 먹었습니다. 그렇게 좀 융통성 있는 그 식단 구성하고 사고도 마찬가지죠. 현대의학도 굉장히 공헌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항암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하지 않으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분명하죠. 그리고 수술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수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너무 예를 들어서 그 유방암 1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자가 치유력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수술을 하거나 필요 없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지, 현대의학이 암에 대한 공헌을 했다라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 경우 같은 경우도 도움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본인의 문제죠. 본인 개인이 자연치료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임하느냐의 그 자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대의학이든 대체의학이든 그 다음에 그 외 자연치료이든 그 다음에 그 외 침치료라든가 그 어떤 것들도 사실은 본인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본인이 그것이 자기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은 무엇이든지 저는 무엇이든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거의 막 실신 상태가 되고 너무 힘들고 막 밤낮이 엄치 막 힘들고 이러니까 우리 집안이 검은 그림자에 휩싸이는 거예요. 두 아이 같은 경우 이제 아들은 이제 4학년 2학기 인턴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하는 중이었고, 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엄마가 거의 뭐 죽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두 아이가 어떻게 밝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알아봐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저는 그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 정말 요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가 그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적인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누구랑도 소통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이제 죽을 거잖아요. 이제 죽을 건데 뭐할로 인간관계를 더 늘리겠습니까? 지금 있는 인간관계만 그 정리하기에도 버겁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서 진짜 혼자서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서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저는 저기를 했죠. 집에 안 있었습니다. 집에 있을 이유가 없죠. 집이라 하면 병원이잖아요. 병실에 왜 누워 있습니까? 누워 있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5월 28일 날 그 요양병원 입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수술하고 나서 5월 10일 날 수술했으니까 20일도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죠. 뭐 거의 못 먹고, 그리고 화장실을 막 3, 4, 50번씩 가야 되니까 살이 쪽쪽쪽 빠지고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태이죠. 그렇지만 가족들과의 소통을 제가 끊었습니다. 누구랑도 그 만남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삶이 정리될 사람인데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제 우울인 거죠, 우울. 우울증을 한 5, 6개월 아마도 겪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도 산에 가서 그냥 누워 있었죠. 산에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숲속에 누워 있든가 이런 식으로 그 자연 환경을, 원래 제가 자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꽃 피는 모습이라든가 바위가 누워있는 모습이라든가 좀 장난 걸로 갑니다. 바위 이렇게 보는 것들, 그 다음에 귀여운 꽃들 내지는 커다란 꽃들, 상관없이 자연은 너무 좋고 편안하고 따뜻하고 뭐 잔소리도 안 하고 품어주기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서 운동장 수업을 주로 한 교사입니다. 거의 운동장에 나와서 우리나라 전통교육 하랑도 정신 있지 않습니까? 지리산으로 뛰어다니고 금강산을 뛰어다녀서 그래서 호연지기를 길러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학도가 되고 싶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 또 발도르프 교육, 피레네 교육이죠. 여러 가지 교육을 저는 이제 몬테소리 교육부터 다양한 교육을 공부를 한 거죠, 사실은.
그래야지만 이걸 접목시켜서 저만의 교육을 또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던 교사라서 암이 걸려도 마찬가지죠. 뭐 삶이 즐겁게 된다라면 이 암에서 어,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에? 일어서지 못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 일어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그야말로 먹는 것보다 자연 속에 머문 시간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에 가서 이제 멍하니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새 두 마리가 날아가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 모습이 아, 저 새들도 저렇게 하루의 일상을 아름답게 엮어 나가는구나. 뭐 이런 홀로의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숲의 그런 초록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러면은 저 또한 아름다운 그런 아이들과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지냈던 그 추억 떠오르는 거죠. 하얀 눈이 흩어지게 하얀 눈이 이렇게 내리던 그날 우리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 1학년 아이들의 그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그 아름다운 그 솜털처럼 포송포송한 피부에다가 그 녀석들이 축구를 그 눈 쌓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또 일어나면서 친구 손 붙잡아 주면서 더불어 함께 했던 우리 정말 1학년 9반 아이들, 거원초등학교 1학년 9반 아이들 지금도 잊지 못하고 참으로 잊지 못하는 우리 2학년 6반 2005년도에 그런 아이들과의 추억, 그 다음에 또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우리 제가 영어 선생 하면서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영어 선생이었거든요. 전주에서 6학년, 4학년, 5학년, 3학년 영어 선생을 했는데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영어는 못했지만 중요한 거는 수업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사죠. 교사는 기능이 아니고 수업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가이드하는 게 교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팝송으로 사실은 가르친 거죠. 그래서 노래는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바에즈 노래를 탑픽으로 저는 꼽았습니다. 존 바에즈 그 가수가 킹 목사님이 그 흑인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언제나 분위기를 띄워주던 가수가 존 바에즈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쟁 지역에 가서도 기타 하나 들고 정말 그 목소리가 맑고 곱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그 리버 인 더 파인스 솔밭 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이 노래를 6학년 남자아이들이 그 목청을 돋아서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중학교 가서 영어를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너희들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니? 그랬더니 조길남 선생님께서 영어를 재미나게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아, 훌륭한 교사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은 영어를 할 때 챈트하고 송 시간이 있거든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영어는 재미나고 즐거운 것이다. 공부는 혼자 하는 거거든요. 자학자습이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되게 아이들이 길러놓기 위해서 영어는 재미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영어 교사가 될 사람이 아니고 또 영어로 먹고 살 친구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영어라는 그 언어의 기능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미나고 즐겁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가장 큰 그 수업 기술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녀석들하고 거의 뭐 그 놀이를 하는 거죠, 놀이.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깁니다. 오늘은 따라서 제 암병동에서 있었던 생활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러면 그 암 환자분들께서도 도움을 받으실 거고 또 일상생활 하신 분들께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이제 정말로 그 중간중간도 그 산을 걷는 거는 이제 좀 괜찮았을 때 항암하면서도 저는 등산을 맨 위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업다운 있는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산까지 가고 이러면 우리 동료 한우들이 아, 안 된다, 안 된다,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이제 저를 굉장히 많이 가르쳤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의 감사를 전적으로 다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제 몸에 적용을 시켜서 아 이게 맞다 그러면은 하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대신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 저녁 8시에서 9시 전에는 꼭 잠드는 그런 루틴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가 면역력이 좋아지는 그런 세포가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을 다 알고 있으므로 꼭 그것은 뭐냐면 이론을 알고 있다는 건 실천이 담보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를 알아도 꼭 실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실천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5월 2일이죠. 5월은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기분이 좋고 또 분주할 수도 있는 그런 달인데요. 자,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